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는 영국 그 시즌이 끝나면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 테스티모니얼 경기 뭐 이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손흥민 선수가 최종 선수 은퇴를 한 이후라도 그런 기념 경기 같은 거는 꼭 따로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해리 케인, 또 에릭센, 뭐 델레알리 이런 선수들 다 데스크 모여가지고 기념 경기 하는 상대 팀은 뭐 아스날이나 감독은 뭐 무리뉴 감독이나 아니면 뭐 포체티노 감독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테스티모니얼 경기. 안녕하세요, 프로TV 성욱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2025 시즌 공식 경기 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난 주말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MLS컵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 경기가 마지막이었죠. 정말 역대급 경기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부진한 팀 억지로 멱살 캐리하면서 경기를 연장전 또 승부차기까지 끌고 갔었는데요. 그 2대2 동점 만들었던 프리킥은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제가 이때 그 K리그 중계 대기하느라고 중계석에 앉아서 잠깐 봤는데 진짜 도파민이 폭발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볼리비아전에서 넣었던 그 환상의 프리킥을 완전히 복붙하는 엄청난 장면이었죠. 진짜 프리킥 너무 잘 차는데 왜 토트넘에서 해리케인 왜 그렇게 넣지도 못하면 더 욕심을 냈는지 그거 보셨습니까? 토트넘 해리케인 역대 프리킥 골 모음 영상 올라왔는데 딱 하나예요, 골이. 자, 아무튼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영웅적인 활약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너무 안타깝게도 손흥민 선수는 진짜 할 만큼 했습니다만 LAFC가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뭐 승부차기 실축이 아쉽긴 하지만 그 누구도 그걸로 손흥민 선수를 뭐라 할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연장전까지 갈 능력도 없는 팀이었고요. 뭐 부안가 대단한 선수고 이번 시즌 MLS 득점 2위도 하고 엄청난 선수지만 이 친구도 뭐 대표팀 갔다 오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플레이오프에서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날 LAFC에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힘을 내면서 경기를 연장전 승부차기까지 끌고 갔는데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정말 기억에 남는 경기였지만 어쨌든 시즌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됐고 손흥민 선수가 이때 경기 끝나고 나중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장전 막판에 근육경련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승부차기 할 때도 그게 느껴졌다고 할 정도니까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실축이라기엔 너무 잘 참기가 아니었습니까? 골대 맞고 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지난 2주 동안에 손흥민 선수의 그 이동 거리를 보면 그 몸이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시즌 다 마치고 게다가 지금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 손흥민 선수가 시즌을 1.5 시즌을 풀로 뛰었다고 보면 됩니다.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유로파리그까지 마치고 프리시즌 하고 곧바로 이제 LAFC 건너와가지고 계속 시즌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1.5 시즌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지난 11월 동안 11월 A매치 다녀왔고 지난 2주 동안의 그 이동 거리를 보면요. LA에서 인천 갔다가 천안, 대전 거쳐서 고향에 재소집해가지고 서울에서 경기하고 다시 LA 거쳐서 또 이번 경기가 밴쿠버도 원정 경기였단 말이에요. 요거를 계산을 다 해보니까 한 21,300km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니까 지구 반 바퀴 이상을 돈 거예요. 2주 동안에 경기를 또 경기를 여러 경기 4경기를 치르면서 참 대단합니다. 이걸 다 버텨냈다는 것이. 그럼에도 너무 잘해줬습니다만 끝나고 자책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축구다. 이런 게 축구의 재미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털어내는 걸 보면서 역시 손흥민은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MLS 첫 시즌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뭐 대성공이었습니다. 플레이오프를 포함을 해서 13경기 12골 4도움. 총 1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은 경기에서 LAFC가 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승부차기 패배는 공식 경기에서는 뭐 패배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팀을 플레이오프까지 이끌었고요. 또 LAFC를 MLS 최고의 인기 구단 중 하나로 끌어올렸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가 늘 말하듯이 축구라는 스포츠는 한 개인에게 초점 맞추는 것은 좋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LAFC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나 손흥민 선수의 어떤 영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서 손흥민 선수는 커리어 처음으로 아주 긴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LAFC 정규리그 개막전이 2월이죠. 내년 2026년 2월입니다. 리오넬 메시와의 맞대결인 인터 마이애미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MLS에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손흥민, 서부의 손흥민, 동부의 메시, 요 구도를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게다가 이 경기는 LAFC 홈인데 기존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이 아니라 콜리세움 옮겨가지고 정말 7만 7천 명? 네, 여기 다 채워지겠죠. 손흥민 메시 맞대결인데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개막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까지 거의 석 달이 빕니다. 지금 동계훈련 소집까지 감안을 해도 2달 정도는 여유가 좀 있는 셈인데 손흥민 선수에게는 정말 꿀맛 같으면서도 낯선 시간이 아닐까. 그러고 보면 손흥민 선수가요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을 한 이후에 2010년 이제 가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도 이제 여름에 프리시즌 합류해가지고 함부르크 그때 이제 같이 1군하고 다니면서 경기를 뛰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15년 반 동안 여름이든 겨울이든 어디 휴양지에 가서 노는 사진 같은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선수들이 쉴 때 사진 많이 올리잖아요. 어디 휴양지 가가지고 막 수영하는 사진도 올리고. 근데 그런 정도로 마음을 푹 놓고 긴 시간 동안 휴양지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런 게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분데스리가 시절 초반 겨울 휴식 기간 짧게 있긴 했습니다만 그 뒤로는 뭐 아시안컵도 겨울에 간 적이 있고 프리미어리그에 와서는 겨울 휴식기가 없는 리그였잖아요. 여름에도 거의 매번 뭐 월드컵이나 프리시즌 투어 일정 소화하느라고 충분히 쉴 여유가 없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시절에 그나마 겨울 휴식기가 있었지만 2015년 같은 경우에 그 호주에서 겨울에 아시안컵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또 결승까지 가면서 연장전까지 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체력 소모가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만큼 제대로 된 어떤 방학이라는 거를 충분하게 가져본 적이 없는 선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휴식기를 정말 잘 좀 아낌없이 쉬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가운데 현지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매체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아마도 12월 중에는 토트넘 홈 경기 방문을 해서 홈팬들하고 정식으로 인사하고 또 작별하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는 지난 여름 내한 경기 와서 한국에서 이제 토트넘 떠나는 걸 공식 발표를 했고 런던에 들러가지고 정식으로 토트넘 팬들하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LAFC로 건너가서 또 거기서 곧바로 경기를 또 뛰기 시작을 했어요. 현지에서 놀랄 정도로 적응 이런 거 필요 없이 곧바로 휴식도 필요 없이 바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 무려 10년을 몸담았던 팀인데 토트넘이 팬들은 물론이고 또 오래된 구단 스태프들 정말 손흥민 선수가 그 다른 보통의 선수들과는 또 다른 점이 스태프들하고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 어떤 그 교류하는 그런 관계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그 스태프들하고도 제대로 인사할 시간이 없이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이번 휴식기에 런던으로 건너가서 뭐 공식 행사가 당연히 있겠지만 설마 없다 하더라도 건너가서 제대로 된 작별의 인사 시간을 갖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을 거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토트넘 일정표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지금 11월 말부터 쫙 보니까 홈 경기가 일단 이번 주말에 풀럼전이 있고요. 12월에는 첫 주말에 브렌트포드전, 넘어가는 주 중에 챔스 프라하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21일로 가서 크리스마스 이전 마지막 경기인데, 이게 이제 리버풀하고 홈 경기입니다. 저는 이때가 유력하지 않을까. 물론 손흥민 선수가 좀 길게 쉴 생각이 있다면 이번에 바로 건너가서 뭐 토트넘 인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좀 빅매치이기도 하고 토트넘 리버풀 시즌이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좀 쉬다가 이때 맞춰서 건너가면 토트넘도 좀 나름의 이제 고별 준비할 시간이 좀 생기는 거고요. 뭐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 오랜 시간 손흥민 선수를 응원해준 영국 현지 팬들에게도 아마도 굉장히 손꼽아 기다려지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많은 팬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참 많은 생각만 해도 아주 짠한 기분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영국 그 시즌이 끝나면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 테스티모니얼 경기 뭐 이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손흥민 선수가 최종 선수 은퇴를 한 이후라도 그런 기념 경기 같은 거는 꼭 따로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해리 케인, 또 에릭센, 뭐 델레알리 이런 선수들 다 데스크 모여가지고 기념 경기하는 상대 팀은 뭐 아스날이나
감독은 뭐 무리뉴 감독이나 아니면 뭐 포체티노 감독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테스티모니얼 경기 한 팀에서 10년을 뛰었고요. 우승컵 들어올렸고 주장했고요. 외국인 선수가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토트넘의 금전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었는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이런 테스티모니얼 경기는 꼭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자, 아무튼 손흥민 선수 모처럼 주어진 넉넉한 휴식의 시간을 잘 누렸으면 좋겠고요. 토트넘 팬들과 다시 만나는 감동의 장면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5년 손흥민 선수의 공식 기록 다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토트넘에서 24경기 4골 6도움. 이게 2025년 말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 유럽은 이제 추춘제니까 24, 25 시즌인데 25년 들어서 캘린더 달력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프리미어리그 14경기 2골 4도움, 유로파리그 6경기 2골 1도움, 뭐 카라바오컵, FA컵 다 포함해서 토트넘에서 이렇게 뛰었고요. LAFC 와서는 13경기 12골 4도움 엄청난 또 생산력을 보여줬고요. 또 대표팀에서는 A매치 9경기 3골 2도움 또 그러면서 역대 최다 출전 선수가 되는 그런 또 역사적인 시간도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올 시즌에 토트넘 LAFC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총 46경기 19골 12도움 진짜 엄청납니다. 이런 대단한 아주 분주하면서도 생산력 뛰어난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프리시즌 투어는 제외한 기록이고요. 지난 11개월 동안 정말 험난한 길을 달려왔네요. 이동거리만 해도 이거 얼마나 되지? 하지만 유로파리그 우승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진짜 많은 추억을 안겨준 고마운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5년도 손흥민 선수 수고하셨고요.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모든 팬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에게 박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